92쪽 75번. 보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데 4-A분의 9이랑 1-B분의 A가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N값의 범위.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거 곱해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b분의 4a B분의 4 마이너스 a분의 9 플러스 9 그러면 13 빼기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최대라는 얘기는 얘 뭘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 표현이 없어도 우리는 합의 최소값밖에 못 구해요. 곱이 일정한 걸 알고 있을 때 곱하면 얼마나? 둘 곱하면 36이죠. 둘 곱하면 36이 일정하잖아요. 곱이 일정하잖아요. 얘는 얘만 구하면 항상 크거나 같아지고요. 2배의 루트 2의 곱이니까 36. 이쪽이 얼마예요? 1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마이너스 붙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할까요? 13은 더하죠. 여기다 13 더하면 여기도 13 더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1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예요. 맞아요? 근데 얘를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n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는 작거나 아니야 이런 거라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범위가 얘의 범위라고. 얘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n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 값은 1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은 게 더 큰 쪽에 n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면 이거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 당연히. 그래서 n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n 값 중에 제일 작은 게 1인 거고 m은 1보다 커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성립하니까. 다음 77번 17번. 어려운 거 없는 문제 같은데. 뭔가 익숙한데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직사각형은요 지금 원위에 있는 점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반을 자르면 이쪽 절반이랑 이쪽 절반의 넓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럼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반 자른 애의 넓이도 최대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3이고요. 그럼 요 가로 길이 x, 요 세로 길이 y라고 두면 우리가 아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당연히 제곱했으니까. 그럼 0보다 큰 애들끼리 더해서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둘이 곱하면 이렇게니까 루트 없어지겠죠, 제곱이랑? 그래서 이쪽이 2xy 이렇게 됩니다. 그럼 2x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xy가 이거 넓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2배 하는데 이거 전체 넓이 아니에요? 네. 전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나? 12인 거예요. 전체 넓이의 최대값.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그때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등호 성립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최대거든요. 그럼 등호가 되는 때가 언제나? 더해지는 두 놈이 서로 같을 때. 같을 때라고요. 근데 더해서 12야. 그 얼마 외야 돼? 6 이런. 6 이어야죠. x제곱도 6, y제곱도 6이야. 그 x가 얼마야? 루트 6. 루트 6, y도 루트 6이에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 가로. 2루트 6이고요. 세로는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둘레가 어떻게 돼요? 6루트 6이 되겠죠. 또 82번이요. 82번. 이거 82번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지난 어제도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합 나왔죠? 제곱 더하기 제곱합 네. 2에 물어보는 거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최소값 물어보죠. 네. 여러분 이거는 곱합이에요. 제곱합이고 곱합이에요. 뭐야? 코시 슈바르츠 무너지죠. 세 개짜리도 쓸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게 연산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곱 합 그다음 곱 자리죠. 이쪽이 곱 합 제곱 자리죠. 그럼 이제 얘 때문에 여기를 채울 수 있어지는 거죠. 이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죠? 14? 2 곱하니까 2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2b 플러스 3c를 제곱하면 28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제곱하기 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7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럼 최저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7 이렇게. 안테인에서 333이랑 334 모르겠어. 33333. 네. 333. 부정이 참여되도록 부정부터 구해야겠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다. 근데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가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한 x 제곱 마이너스 4x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반대니까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x 추가번은 안 만나야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이죠. 2차로서 그릴 거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한글씨? 판별식으로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짝 그거죠. 안 만나면 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교점이 안 생기면 해가 없는 거라고요. 해가 없으려면 0보다 작아야죠. 그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 3, 3, 4.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게요. 이게 참일이라면 이게 참이되도록 하는 자연수 a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하면 x가 a 빼기 4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직선은 a 빼기 4보다 크다를 표현하면 이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돼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여기거든요.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애들이야. 이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문제에서 뭐 하는 건 뭐예요? 어떨 때 성립했으면 좋겠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는 다 성립했으면 좋겠다. 모든 양의 실수라는 얘기는 양의 실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애들이죠. 0보다 큰 애들이면 얘를 다 참이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 0보다 큰 애들이 이 범위가 지금 얘를 참이되게 만든 애들이거든. 0보다 큰 범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a-4의 범위가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뭐만 확인해? 같아도 되는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얘들이 같으면 하얀색이 더 크냐고. 범위가 하얀색 범위가 더 큰 거냐고. 더 포함하냐고 얘를. 네. 포함하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상관없다고. 작은 애는 가지고 있는데 큰 애는 안 가지고 있다. 이 상황만 안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A 범위 4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잖아.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몇 개? 네. 4개, 1, 2, 3. 그래서 A의 개수는 4개. 350번이요. 350번. Q는 난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같죠? 난 안 하니까. P는 난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는
다 나갔는데 하나를 주고요. B-A 최소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네. 그럼 지금 P2는 그대로고 나 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나 나를 구해야죠. 그래서 나 나는 어떻게 돼? 절대값 x가 4보다 작고 나왔다고 바뀌겠죠? 이걸 이용해서 P, Q 나다를 이용해서 포함 넓이가 성립하는 거 확인해 볼게요. 누가 제일 커요? Q Q 그 다음은 나달 나달 그 다음은 B P P가 제일 작아야 되죠? 네. 찾는 거야. P부터 찾읍시다. P부터 범위. 절대값 x-2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x-2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가 작거나 같다일 거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제 2를 넘겨서 x의 범위를 찾으면 2-a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될 거야. P는 Q는 어떻게 돼? Q는 그냥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not r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not r을 먼저 확정해 놓고 not r만 확실하니까 not r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게 다 답입니다. 아래 연집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는 P가 더 작아야 되니까 P가 안쪽에 있어야 돼요. P가 이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그 P는 2-a부터 2 플러스 a까지인데 P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P가 이렇게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Q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바깥쪽에 Q는 가장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Q가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게 Q 이렇게 나와야 포함 관계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하고 2-a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4가 2-a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 지금 그치? 같아도 되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면 이쪽도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보다 4가 크거나 같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찾아주세요. 여기서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b-a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b는 작을수록 a는 클수록 좋은 거죠. 최소값 구할 때 차의 최소값 구할 때는 그래서 b는 4, a가 2일 때 b 빼기 a가 최소값이겠지. 얼마요? 2. 네, b 빼기 a의 최소값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2 이렇게 됩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끝났어요. 봅시다. 일단 이것만 해요? 네, 양이 별로 없어요. 하고 이제 우리 문제 그 재미없구나. 이쪽이죠. 440점 40쪽 보시니까 대칭 이동 할 거거든요. 대칭 이동. 그 대칭 이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대칭이 있고요. 하나는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이 뭐냐면 점대칭은 초등학교 때 한거예요. 초등학교.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를 물어보면 여러분 도형이 있는데 얘를 이 점에 의해서 점대칭해 주세요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 있죠? 다 얘를 기준으로 이걸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 찍어서 18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180도 회전하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다 그림이 삼각형이 나오겠죠? 네. 그 모양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이 점까지 선 연장선을 쭉 그려가지고 이 길이랑 똑같은 만큼을 찾아요. 이런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세 개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무수히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옮겨야 되지만 우리는 특징이 되는 세 개의 점만 옮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아 얘를 180도 돌렸을 때 이 모양이 나오니까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뭐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만큼을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이 양쪽에 있는 두 점 있죠. 얘네 둘의 중점을 찾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중심이 되는 점 있죠. 그 점이 양쪽 점의 중점을 잡아주시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동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점 대칭. 애초에 방법은 180도 회전이다.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안 되면 점들을 이어서 거리가 똑같은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대칭이 있어요. 선대칭은 뭐예요, 여러분? 얘를 대칭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선대칭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접는 거예요.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얘를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건 어떻게 찾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있죠. 모든 점에서 전부 다 수선의 발 연장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리가 어떤 거?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얘도 몇 개만 찾아요? 세 개만 찾으면 되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이동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선대칭도를 찾을 수 있어요. 얘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점 있죠?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으면 대칭축하고 당연히 90도여야 되고요. 수직이어야 되고요.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위에 있어야 되고 90도.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어야 되고 90도. 이 관계가 다 성립해야 돼요. 이게 다 성립해야 돼요. 오케이? 네. 여러분 대칭이동이 편한 점은요. 우리 평행이동할 때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상황과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상황을 구분했죠. 결과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작게 더하면 되죠. 이동하는 만큼 더하기만 해줬으면 됐죠. 근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어? 빼준 값을 x, y에다 다시 대입하죠. x축을 3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x 빼기 3을 x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도형을 이동할 때랑 점을 이동할 때랑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구분했잖아요. 대칭 이동이 편한 점은 대칭 이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편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주 나오는 많이 사용하는 대칭 이동은 결과를 그냥 외울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대칭 이동이라는 건 여러분 좌표평면 상에서요. 좌표평면 상에서 여러분 이 좌표평면만 그려놔도 특징이 되는 애들이 세 가지는 있죠. 누가 있냐면
원점이 있고요. x축, y축이 있어요. x축하고 y축하고 교점이 0점이니까 여기까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점 대칭 이동 외울 거고요. x축 대칭 이동 외울 거고요. y축 대칭 이동 외울 거예요. 그러면 P라는 점 좌표를 A, B라고 두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A 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갈 거예요. P라고 하는 거지. 지금 Q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R이라고 두고요.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죠. 마지막 원점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간 만큼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PQR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Y축 대칭 이동하시면 X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하시면 둘 다 바뀌어요. 그 원점 대칭 이동은 X축으로 이동 한번 한 상태에서 다시 Y축으로 이동하는 것과 의미가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Y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어요. 이 기본이고요. 다음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길이가 1인 직선,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a, b를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선대칭이니까 이렇게 수선해 너무 가깝게 잡았나? 그래서 거기가 똑같이 떨어지는 점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얘를 이제 p 다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얘 좌표는 B, A 무슨 뜻이냐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얘는 원점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어떻겠어요? 둘이 길이가 똑같죠?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서로 합동이 얘 이렇게 X축 방향 길이가 Y축 방향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Y축 방향 길이가 X축 방향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Y는 X 대칭시킨 점이 돼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하라고 하면 X랑 Y랑 자리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건데. 쌤이 네. 저 지금 직선이 y는 x일 때면 되는 거예요? 네, Y는 X일 때만 됩니다. Y는 X일 때. 하나 더 하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인 것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얘 여기 P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선해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간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럼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둘이 자리를 바꿀 거거든요. 자리를 바꾸는데 뭐까지 해요? 부호까지 바꾸세요. 자리를 바꿀 건데 부호까지 바꾸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5가지 대칭 이동은 기본 암기할 거예요. 이 5가지.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암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점만 따졌잖아요. 이 점 하나, 좌표 하나를 이동하는 걸 따졌잖아요. 그렇죠? 점 하나 놓고 점을 이동했을 때 이 점이 어디로 갈지를 따졌죠. 그 대칭 이동의 좋은 점, 장점, 편리한 점은 뭐라고? 점을 이동할 때는, 도형을 이동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가
여기다가 2차 함수 하나를 그려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나와요를 물어보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했어? y의 부호를 바꿨죠?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얘를 x축 대칭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면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 그럼 이제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끝이야. 마이너스 넘기면 끝이야. 그게 x축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주어진 놈을 y축 대칭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x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럼 얘는 제곱하면 x 제곱 되겠지? 그대로. 얘만 부호가 바뀐 경우가 되겠죠. 이게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바꿀 거라고. 이게 x 바꿔놓은 거잖아.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넣지. 이해돼?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다시 넘겨가지고 실현을 해주시면 끝이야. 그쵸?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건 그 상태는 이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는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그냥 도형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런 원이 하나 있어요. 중심적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y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요? 얘만 부호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보기엔 이건 답이 없겠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랑 똑같은 게 뭐예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거든요. 보기에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써 있을 거라.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의 부호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얘도 보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오겠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그거를 부호랑 아니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바꿔. x 자리랑 y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x 써 있는 자리를 y로 바꿀 거고요. y가 써 있는 자리를 x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 제곱 x 플러스 2 제곱은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얘네들 위치만 이렇게 바꿨겠지. x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 제곱은 둘 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이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대칭 이동. 그쵸? 기본 대칭 이동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외워서 공식처럼 갖다 집어넣기만 할 거거든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기본 대칭 이동을 제외한 다른 대칭 이동을 물어봐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문제마다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선대칭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3,2인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찾는 방법은 뒤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보고 하고요. 기본 대칭 이동 공식은 이렇게 해요. 얘네들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장점은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경우와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는 없어요. 그냥 한번 외우면 끝이에요. 점이든 도형이든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대칭 이동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는 끝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서 이용이 되는지만 그것만 이제 우리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걸로 보자고. 시너지로 보자고요. 마플 시너지. 예? 마플 시너지. 시너지도 안 갖고 왔어? 아니 시너지 책도 안 갖고 왔다고? 뭐 갖고 왔어 오늘? 개념물이나 생겨. 저 그냥 이게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그러면 문제를 셀- 적어 셀을 펴세요. 아니 셀을 펴세요. 셀을 펴면 되지. 여기도 문제 있는데. 여기도 문제 있잖아. 여기도 셀에도 문제가 있잖아. 원인 주시면 되겠나? 이 207쪽 펴시면 돼요. 207쪽. 207쪽. 207쪽 보시면 여러분 207쪽에 그 1423번부터 네. 1435번까지 있죠. 네. 이게 방금 한 그 기본 대칭 이동으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1435번까지 해볼게요. 음. 1473번. 문제가 길죠? P1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2,3을 원점 대칭 이동해서 P2라고 할 거래요. 얘를 이동해서 P2로 잡을 건데 P2라는 점은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돼?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네. 그 다음에 P2를 Y는 X 대칭 이동한 P3래요. P3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Y는 X 대칭 이동의 의미는 둘의 자리를 바꿔라.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면 P4래요. 얘를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부호를 바꾸면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Y는 X 대칭 이동, 그다음 원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 반복하래요. 반복이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반복해서 P의 2020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2020번 이걸 하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규칙성 찾기 문제, 규칙성 찾기 문제. 그럼 규칙이 눈에 보일 때까지는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 누구나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죠 지금. 이거 원점 대칭 이동까지 했어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P5 될 거고요. 자리 바꾸죠? 마이너스 2, 4 어라? 여기까지 왔더니 뭐가 됐어? 똑같아졌어. P1이랑 P5랑 똑같아졌네?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네 Y는 X 대칭은 원점 대칭 이동하겠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P6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보고 바꾸면? 어라? 이때 P5가 똑같은데 P2랑 P6도 똑같죠? 뭘 알 수 있어요 얘는? 주기가 4. 주기가 4나 4번마다 똑같은 애가 반복됩니다 하잖아요. 주기가 4, 4번마다 똑같은 애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은 애들끼리 결과가 같은 거야. 그럼 P 2020은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나눠 떨어지니까. 네.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끼리 결과가 같다니까요? 그럼 얘랑 똑같은 애는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P4랑 똑같을 거라고. P4의 좌표가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3, B는 마이너스 2다. 둘 더하면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1472번 해볼까? 됐나요? 147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79번은 직선 둘이 있는데 두 직선이 서로 뭐래? 원점이 돼야 돼.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 그 원점 대칭.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 안에 있는 식이 나와야겠죠. 원점 대칭 이동한 식은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보호를 x 보호랑 네. y 보호를 바꾸죠? 이 x 보호랑 y 보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비교하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미정계수라 모르지만 상수항은 맞출 수 있죠. 얘랑 얘랑 상수항을 맞추려고 이걸 다시 마이너스 다 곱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입니다.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상수항이 같아졌지. 근데 나머지 개수들도 비교하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a는 b 플러스 2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b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은 거죠. a 자리에 b 플러스 2로 바꿔 넣는 거죠. 아니면 b 자리를 a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넣던지. 그러면 뭐 b는 a 마이너스 2로 바꾸면 a 마이너스 5로 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2a가 넘어가면 4죠. a는 a가 2면 b는 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2a 플러스 b는 4 이렇게 나오죠. 78번 해볼까요? 78번.
네. 안 되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루트 2단을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x 플러스 y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가 오르는 거잖아요. k라고 두고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거리가 얼마나? 루트 2 k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1482번으로 원을 대칭으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접근할 건데요. 원을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아까 개념 설명할 때는요 그냥 그 기본 공식에 맞춰서 이동시켰잖아요. 부호 바꾸고 뭐 위치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원이라는 도형은요 여러분 원이라는 도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뭐라고? 반지름이랑 반지름이랑 중심각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을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무리 이동시켜도요 반지름은 같아요. 안 변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중심좌표만 보면 돼요. 얘가 중심좌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알면 식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원은 중심좌표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반지름은 2짜리일 거거든요.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아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x의 부호 바꾸고 y의 부호 바꿔서 결정하려고 했죠. 똑같은 건데 그러면 애초에 이거 안 만들고 여기다 얘네 둘 부호 바꿔 다 부호 바꿔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중심좌표가 얼마라고? 2, 마이너스 1이야. 걔를 원점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로 가겠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만들면 된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제곱 y 마이너스 1제곱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점 대칭 이동한 원. 결과는 어차피 똑같지만 그렇죠? 얘랑 두 원이 있다고요. 두 원이 어떻게 하래? 두 점 연결해가지고 원 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점, 이 위에 있는 점 하나 연결해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거리가 최소값 나오는 상황이 언제예요? 거리 최소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최소 길이 찾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오늘 원에서 최소 길이 찾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심 이용하기로 했죠. 오늘 중심. 오늘 중심끼리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최소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점을.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얘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근데 마이너스 2, 1이었죠. 거리 구하면 얼마예요? 2루트 5죠. 맞아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얘도 2, 얘도 2죠. 얼마 빼? 4. 여기서 4 빼면 끝이야. 2루트 5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 대칭 이동되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 푸는데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요. 뭘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얘까지는 찾아. 이 원까지는 찾아.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점 여기에 있는 점 찾아가지고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최소값 찾는 방법을 몰라서 못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정리해?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단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그 개념만 물어보지 않는다고,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단원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랑 혼합해서 자꾸 질문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문제인지 앞 단원에서 배웠던 문제인지 긴가민가 하다니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왜 대칭이동 문제지? 막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보조수단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1481번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못해서 못 푼다니까? 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가요. 그렇게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중심좌표라는 뜻이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의미는 x에다 마이너스 3 넣고 y에다 마이너스 3 넣었더니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중심으로. 네, y좌표의 부호를 바꾸기로 한 거죠.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래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요. 그럼 그런 원의 방정식을 새롭게 세우고 그 원의 방정식 자리에 얼마 대입하자고? x에 마이너스 3,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k 제곱이 얼마예요? k 제곱이 1이죠? k 제곱이 1이면 k는 출발. 풀마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k가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됐어. 없어. 길이니까 양수만 찾는 거야. 다음은 1483번 볼게요. 포물선도요 여러분 원하고 비슷한데요. 포물선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는 부분이 어디예요? 꼭지점이거든요. 사실 얘는 꼭지점 좌표만 알면 포물선에 대한 정보를 거의 다 찾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에서 중심좌표 찾듯이. 근데 얘는 1483번은 직접적으로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만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동하는 식을. 얘는 꼭지점 좌표가 일단 얼마예요? 기본이 여기로 이동하기 전 꼭지점 좌표가 x좌표가 꼭지점 x좌표가 얼마야? a가 일단 a, 컴마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왜? 뭐 하면 되니까. 이거 찾았으면 대입하면 끝이라고. 꼭지점 이거 꼭지점 잡고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얘를 어떻게 했다? 이 포물선을 어떻게 했다?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니까 y축 대칭 이동했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으로 간다고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 있다? y는 x 마이너스 3 위에 있대요. 그럼 얘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 뜻이죠. 대입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넘어오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이고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양수 값으로 3 찾으면 되겠네요. 1485번 해볼 수 있을까요? 됐나요? 얘는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포물선을 원점 대칭 이동했더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됐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2,3이 되기 전에 얼마였을까? 원점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2,3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2, 마이너스 3이 주어진 포물선의 중심좌표라는 얘기예요. 그럼 포물선 꼭지점 알면 이차함수식 만들 수 있어야죠. (1489번) 마지막 문제 할게요. 1489번은요 여러분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죠? 루트 2란 얘기는 여기까지가 루트 2일 텐데 이 원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원을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원을 그리는데 x 값이랑 y 값의 범위를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원래 원이 이렇게까지 그려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그리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린 거야. 그래놓고 이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 얘를 x축 대칭 이동 한번 하시고 y축 대칭 이동도 하시고 원점 대칭 이동도 하래요. 그럼 얘는 x축 대칭 이동하면 위로 좀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축 y축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크로바 모양 나오면 이 넓이 구해주세요. 이거. 얘네로 둘러싸는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초등학생 문제가 된 거예요. 초등학생 문제.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기본 도형 넓이를 이용해서 쟤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입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따를까요? 네.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보면 여러분, 그럼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이 반원 되는 거죠, 반. 그러니까 반원이니까 원 몇 개? 원 두 개. 합쳐서 원 두 개 넓이 구하시고. 여기 정사각형이죠? 뭐 말은 뭐라고 생각하고 넓이를 구하든 정사각형을 생각하고 구하든 뭐 그거 상관없고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2일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4 얘도 4 얘 넓이는 16 20 4 넓이는 8이죠? 네. 사각형 넓이 8이고요. 얘 넓이 8이고요. 나 원 몇 개? 두 개 하자고.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루트 2짜리였다고요. 그럼 넓이가 2파인데 그게 두 개. 4파이. 원은 두 개, 4파이. 4파이 플러스 8. (87번) 해볼게.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게 마찬가지인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원에 접하였다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시면 돼요.